흙이 저의 어린 시절에 거의 유일한 놀이터, 장난감 역할을 해준 것이어서 그 정서가 아직 저한테는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문명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흙을 덮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땅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여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꿈과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일 받고 살고 있고, 모든 우리의 먹거리나 모든 것들이 다 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날처럼 지구의 위기를 우리는 땅을 되돌아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역할을 미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도 같이 동시에 생각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최어람 작가가 말하는 최첨단 키네틱 표현에서 충격을 받고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요. 철과 기계, 센서 같은 것들의 현란한 움직임을 한참 보다가 새로운 전시관으로 옮기니 머리가 싹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인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 진열된 이 스케치들을 보며 나도 그림 그리는 화가였지 라는 생각이 들며 섬세한 선의 작은 스케치북들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시는 현재 6.7 전시실과 전시마당에 설치된 한국 리얼리즘 미술의 대표적인 설치 예술가 이목상의 전시였습니다. 이목상, 여기 일어서는 땅은 흙을 가지고 거대하게 표현하는 이목상의 대규모 설치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기획자에 따르면 리얼리즘 미술에서 출발하여 대지미술, 환경미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작업 영역을 넓힌 이목상 작가의 현재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전시 현장의 장소적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그의 작업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신경을 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신작인 12m 높이의 대규모 설치 작업인 여기 일어서는 땅을 전시에 중심에 놓고, 이를 둘러싼 서사를 위해 6전시실, 7전시실, 그리고 전시마당에 그의 초기 회화와 최근작을 구성했습니다. 그의 초대형 작품들이 지닌 작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가적 위기는 더 큰 인류 사회적 위기인 생태와 환경의 문제와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문명사적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이목상 작가는 1950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회화과 그리고 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후 13년간 광주교대와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한때 그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민중미술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도 당시의 초기 작품들도 전시 중인데요. 그의 작품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를 들어서며 이목상은 세계적인 미술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의 작품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중반 이후에는 미술관 밖에서 벌어지는 미술 실천 차원의 각종 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설치, 퍼포먼스 등을 다수 진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민통선 내 통일촌 장단평야의 논에서 예술의 흙으로 변하는 형식을 빌려 일종의 환경미술 혹은 대지미술 현장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이는 작가의 오랜 인생관, 예술관이 복합적으로 엮여 펼쳐진 실천의 자항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그의 시대별 스케치북이 전시된 공간부터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오래된 스케치북에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실적이고 어떤 것은 다소 추상적인 그의 터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며 그가 왜 자연과 대지, 그리고 흙에 대해 애착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케치 섹션에서도 그가 생각하는 자연과 대지의 관찰과 연구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의 유명작들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관찰과 실험, 그리고 정리를 거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시는 7전시실부터 시작됐는데요. 저는 결국 잘못 찾아 6전시실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본 것이 더 유익했습니다. 즉, 작가의 현재부터 느끼고 차근차근 그의 과거로 돌아가 보니 오히려 그가 얼마나 다양한 작품을 했고 왜 이런 작품들이 나왔는지 이해가 더 쉬웠습니다. 제가 찾은 첫 작품은 1995년작인 얼굴 아침이라는
대형 부조입니다. 이 작품은 종이에 아크릴 물감과 흙을 섞어 만든 거친 질감의 부조인데요. 처음에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된 것은 바로 다양한 과거의 문화 역사적 작품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조수상이 먼저 생각났고요. 우리나라의 불교에서 느껴지는 조각상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연의 풍파를 겪은 노인의 얼굴처럼 마치 바위가 깎인 듯 울퉁불퉁한 표면의 질감이 굉장히 인상 깊은 부조입니다. 마치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부조의 얼굴처럼 공포스러움을 느끼게도 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흙의 소리라는 초대형 두상입니다. 흙을 중심으로 혼합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이 작품은 사실적인 이미지이지만 그 크기와 재료가 지닌 특성 때문에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흔히 우리는 석상이나 동상에 익숙해져 있는데 흙과 지푸라기 같은 소재를 사용한 흙의 소리는 매우 친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흙의 소리를 처음에 보았을 때는 모아이 섬의 대형 모아이 석상을 연상시키거나 또는 이탈리아 조각가 브랑쿠지의 두상들이 떠오르는데요. 동양적인 흙의 소리는 우리의 자연을 통한 문화가 느껴지는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 두상의 속은 텅 비어있고 그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흙의 소리를 지나 지하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요. 지하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작가의 또 다른 주요 재료인 철을 사용한 산수라는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철의 표면을 부식시키고 철에 레이저 절삭기로 작은 글씨까지 섬세하게 조각한 작품입니다. 섬세한 글자와 같은 디테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멀리서 한눈에 쳐다보면 마치 큰 사군자붓으로 그린 것 같은 산수화를 보게 됩니다. 산수 작품을 지나 다시 코너로 돌아가니 제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드는 광경이 저를 맞습니다. 과거 이 전시실에 와보았지만 이런 장면은 아니었죠. 천정이 높은 이 방의 한 벽을 꽉 채운 부조 작품이 저를 압도해 있는데요. 바로 이 전시의 제목인 여기 일어서는 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 크기는 무려 12m에 12m 그리고 10cm 두께의 초대형 부조 벽화입니다. 이 작품은 가장 최근인 2022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36개의 2m짜리 청사각형 판넬에 흙으로 작업하여 붙인 작업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목상은 재료는 주로 흙을 사용했지만 물감과 다양한 표현 도구로 근접하기 어려운 질감을 자유롭게 나타냅니다. 사실 작가 이목상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2021년부터 22년까지 파주 장단평야의 논에서 직접 재료를 채취하여 작업을 하였는데요. 그는 미술용 흙이 아닌 진짜 흙, 생존을 위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땅에서 나온 흙을 사용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진 벽에는 다양한 형상들이 흙으로 빚어진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 동물, 식물, 인공물, 그리고 기호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문화적, 정치,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가늠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목을 끄는 것은 흙의 빛깔이고 흙의 질감이었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땅은 재료나 의미에 있어 매우 근원적인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즉 장단평야 논에서 떠온 이 흙은 추수 후 땅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베고 남은 볕단의 아래퉁치, 농부와 농기계가 밟고 지나간 자국, 논에 내려앉은 이름 모를 생물들의 흔적, 그리고 여전히 배어있는 땅의 냄새가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가 이목상은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말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이 작품은 마치 역사적인 유산에 나타나는 그런 알 수 없는 외부와의 의사소통같이 느껴집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후 제 눈앞에 들어온 것은 바로 미술관 중앙에 있는 전시마당이라는 야외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두 점의 이목상 작품이 설치되었는데요. 1993년작 대지 어머니라는 작품과 2022년에 설치된 검은 웅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지름 4m의 거대한 웅동이가 전시마당 한가운데에 있는데요. 대형 현장 설치 작품 검은 웅동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작가는 이 검은 웅동이가 과거 그의 작품 웅덩이와 겹친다 하며 웅덩이를 숨구멍이라고 칭했습니다. 1976년작인 웅덩이는 뿜어오를 것 같은 뜨거운 화산의 분출구 같다면
그로부터 44년 후 그의 웅덩이는 갇혀있고 썩어가는 우리의 사회를 나타내는 막힌 숨구멍이 아닐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목상은 다양한 작품에 그만의 웅덩이가 등장하는데요. 숨구멍이라고 표현했던 그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앞에는 1993년작인 대지 어머니가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과 웅덩이는 다른 시기에 제작되었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마치 시나리오상 연결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힘겹게 검은 웅덩이를 내려다보는 노먼은 과연 검은 웅덩이를 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그의 설치 미술을 구경하고 나오니 7전시실이 있었는데요. 전시실 안에는 완전히 다른 듯한 그의 평면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그린 사람이 저런 설치 미술을 했나? 라고 놀랐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다양한 그의 평면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과거 작품과 현재의 작품에는 큰 변화도 있지만 몇 가지 확실한 그만의 시그니처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특징은 예를 들어 재료를 통한 특유의 질감 표현이라든지 재료의 특성을 찾아 그것을 자기 것화하는 고뇌를 겪으며 그만의 시그니처가 나오게 된 거죠. 마치 한 폭의 산소화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펄프와 유화물감으로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험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연에 집착적으로 매달렸던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의 작품을 보면 다소 신기하게 그는 서양미술 교육을 받은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는 서양적이기보다는 한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서양미술을 하지만 서양미술 기법이나 재료를 한국적으로 풀어나간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엄청난 양의 작품을 보며 평소 전혀 모르던 작가의 작품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의 환경미술 같은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보기 힘든 것으로 그 점도 저는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늘 전시장을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댓글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